안녕하세요. 아공키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zure AI 서비스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AutoML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utomated ML이라고도 하는데요. 즉, 자동화된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AutoML은 복잡한 머신러닝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자동화해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전처리, 두 번째는 알고리즘 선택, 세 번째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인데요. 첫 번째 단계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는 결측치를 자동으로 채웁니다. 결측치라는 거는 이제 비어있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데이터의 범위를 맞추어주는 스케일링을 자동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데이터 인코딩을 하고 이상치 감지 및 처리를 하는데, 이상치라는 거는 갑자기 뭐 튀어오르는 값이 있다거나 다른 값이랑 다른 형태를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감지를 하고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까지 스스로 수행해 주는 게 AutoML의 특징 중 하나예요. 두 번째 스텝은 알고리즘 선택입니다. 하나의 알고리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알고리즘을 테스트를 해주는데, 이때 앙상블 기법까지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델이 내 데이터에 최적화된 모델인지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알고리즘을 써야 돼요? 라고 막 여러 개 테스트할 거 없이 얘가 한 번에 여러 개의 알고리즘을 테스트를 해주기 때문에 나한테 가장 맞는, 내 데이터에 가장 맞는 최적의 알고리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AutoML이 자동화를 해준다는 거. 마지막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인데요. 베이지 최적화나 그리드 서치 같은 기법을 통해서 가장 성능이 좋은 설정 값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교차 검증까지 해줍니다. 이 교차 검증도 AI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뭐 서치를 수행을 하던가 파라미터를 탐색을 하던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가 이런 값일 때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 값일 때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값이 제일 적절해요 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코딩을 일단 최소화합니다. 왜냐면 클릭 베이스로 이 AutoML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딩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가 수준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데이터만 제공을 해주면 이제 전처리, 알고리즘 선택, 모델 선택,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까지 자동으로 수행을 해주니까 우리가 정말 이 머신러닝을 운영하는 시간을 확 줄여줍니다. 그리고 분류, 회귀, 시계열 예측에서 다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타입에 대해서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 머신러닝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 클릭 기반으로 모델을 개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프로토타이핑이나 베이스라인 모델을 생성에 유용하다고 하는데, 시험에서는 이제 데이터만 제공하면 최적의 모델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이다 라고 많이 나와요. 다음은 모델 관리 및 배포입니다. 모델을 학습시킨 후에는 이거를 이제 관리도 해야 되고, 실제 서비스에 이 모델을 적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는 이제 모델 레지스트리, 배포 옵션, 모니터링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먼저 모델 레지스트리는 이 모델의 버전이랑 메타데이터를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델의 버전이 괜찮았다 하는 식으로 다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단계의 모델로 돌아가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학습 환경을 다시 재현을 할 수 있고, 이 모델의 계보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한 모델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배포 옵션으로 리얼타임 엔드포인트라고 해서 REST API를 실시간 예측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대용량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때는 배치 엔드포인트라는 것도 제공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IoT 기기나 도커 컨테이너로도 패키징이 가능해서 이제 빠르게 배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서비스에. 이제 API를 연결을 하기 때문에 API 연결을 해서 바로바로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IoT 엣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작은 디바이스에 삽입을 하는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모델 안에 온 디바이스 형태로 이제 모델이 따로 온라인이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이미 학습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엣지 디바이스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작업이에요. 마지막으로 배포된 모델의 이제 성능을 이제 추적을 해야 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데이터 성격이 변하는 데이터 드리프트를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재학습 트리거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만큼의 리소스를 사용을 했는지 사용량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실시간 예측은 리얼타임 엔드포인트를 사용하고 대용량 처리는 배치 엔드포인트, 그리고 성능 유지를 위한 드리프트 감지 기능을 연결해서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애저 ML 스튜디오에 대해서 그래서 실습을 해볼 건데요. 실습 목표는 오토ML을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오토ML을 통해서 어떻게 ML을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한번 돌려볼 거고요. 실습 데이터라고 했는데 사실 이 자전거 데이터를 사용을 해도 되지만 거기에서 샘플로 또 제공을 하고 있는 애저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이 데이터셋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제공을 해서 뭐 따로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이 애저에서 샘플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해볼 거고요. 워크스페이스도 생성해 볼 겁니다. 우리 머신러닝을 검색해서 워크스페이스도 설정을 해볼 거고 리소스 그룹에 등록을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외부에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셋을 어떻게 들고 오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저 ML 스튜디오를 사용할 때 우리는 데이터 실험에 대해서 생성도 하고 학습도 설정해보고 본격적으로 학습도 하고 학습된 거를 모니터링 해보는 것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단계로 설정이 된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습을 하고 나서는 성능을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최적의 모델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매트릭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 이거에 대해서 배웠었죠. RMSE, R제곱 스퀘어, MAE 등의 중요 성능 지표를 확인을 해볼 겁니다. 피처 임포턴스 분석이라고 하면 어떤 특징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서. 그리고 제 실습 말고 다른 데모가 필요하시다면 이 화면을 캡처를 해서 요 링크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사이트를 이용해보면 좋은데 여기서 포탈 비전 코그니티브 에저.com으로 가면 AI 비전에 대해서 데모를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활용을 해볼 수 있고 오픈 데이터셋이라고 하면 캐글이나 아치브 이제 ICS 같이 무료로 데이터셋을 오픈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나 성능이 높게 나오면 서로 컨테스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머신러닝이나 AI 쪽으로 내가 모델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요 데이터셋 사이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실습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